여기서 나온 아미쿠스 브리프의 경우는 소송 당사자는 아니지만 법원의 판단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전문가 단체 등이 해당 사건에 대한 전문 견해를 전달하는 것을 뜻한다고 합니다. 탭 재생 서비스 비용으로 XRP를 받고 있고 과거 XRP 결제 지원이 자사에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시간이 갈수록 리플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으며 지원 기관 또한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우리 두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으며 얼마 전 나왔던 XRP의 가격 급등이 절대로 거품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중단기적으로 시각으로 보았을 때 XRP의 가격은 $5, 장기적으로는 $10는 기본적으로 도달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평일의 시작 월요일에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어떻게 편안한 밤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개천절입니다. 이제 기원전 2333년 단군이 왕검성을 도읍으로 정하고 나라 이름을 고조선이라 하여 왕위에 오른 것을 기념하는 날인데요. 오늘 출근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쉬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일단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일단 코인 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가총액 1위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0.19% 하락한 19,263달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외에 이더리움의 경우는 0.86% 하락한 1,302달러, 6위의 XRP의 경우는 3.31% 하락한 0.45달러를 나타내고 있으며 8위의 에이다는 0.88% 하락한 0.42달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더미넌스, 이더리움의 더미넌스 각각 살펴보게 되면 39.6%, 17.1%를 나타내고 있네요.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보합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상승하는 금리와 물가 그리고 환율, 즉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삼중고로 인해 우리는 전례 없던 경제적인 상황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전 세계 증시는 박살이 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현재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암호화폐는 상대적으로 방어를 잘해주고 있는 모습이 다시 한번 상승을 위해 길을 모으고 있는 데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일까요? 이제 긍정적인 소식들 또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대형 사모펀드 칼라일 그룹의 공동 창립자인 데이비드 루벤스타인에게서 암호화폐 시장과 관련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암호화폐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칼라일 그룹 공동 창립자 암호화폐 계속 존재할 것이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데일리 호들에 따르면 대형 사모펀드 칼라일 그룹의 공동 창립자이자 공동 회장 데이비드 루벤스타인의 경우는 최근 스타델 CEO 켄 그리핀과 대담해서 암호화폐는 계속해서 존재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는 암호화폐를 구매하진 않았지만 패밀리 오피스를 통해 크립토 업계에 간접 투자를 하고 있다. 18,000개 암호화폐 중 어떤 것이 작동할지는 모르겠지만 업계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람들에게는 반정부적인 것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음이 분명하다. 그들은 정부가 통제할 수 없거나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정부가 모르는 것에 자산을 묻는 것을 원한다. 암호화폐를 갖고 있으면 전 세계 어디로든 옮길 수 있고 정부 인플레이션에 의해 평가절하되지 않는다. 보유한 돈의 일부를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것은 최악은 아니다라는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사회적인 위치와 명성이 있다 보니 다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느껴지는데 여러분들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재 크립토 마켓에 투자를 하고 있음에도 그저 단순한 도박과 투기로 치부하는 투자자분들이 계십니다. 현재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는 단순한 투기가 아닌 미래의 금융혁명이며 그 시작점에 우리는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좋다고 할 때는 절대로 투자적인 매력이 없으며 아직까지도 도박이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현 시점 모두가 외면할 때 우리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이 크립토 마켓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확장될 것이며 현재 암호화폐가 하락하는 것은 절대로 내부적인 문제가 아닌 글로벌 매크로적인 영향이 상당히 크며 현재 전 세계 증시가 하락하고 박살이 나는 이
순간에도 크립토 마켓이 상대적으로 가격 방어를 해주는 것은 이제 가상자산만의 길을 나아가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규제적인 문제들이 완비되려고 하며 금융의 중심인 미국을 중심으로 크립토 마켓을 배척하려는 것이 아닌 어떻게 받아들이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태이죠.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시장을 확장시킬 것이며 위험에 투자한 결과는 그리 머지 않은 시간 안에 달콤한 과실로 맺혀질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이제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에 관한 소식 오늘도 또한 나왔습니다. 이제 최근 리플사의 경우는 600일이 넘는 시간 동안 미 SEC와의 소송으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죠. 이에 리플사 방면으로 참 유의미한 소식들이 계속해서 나오며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는데 이에 오늘 하나의 놀라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일단 사진 자료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자료를 보시게 되면은 리플 SEC 소송 기대감에 거래량 급증했다. XRP 저가 매수 타이밍 맞나? 그리고 전세 재특기 업체 탭젯 리플 지지 위에 아미쿠스 브리프 신청이라고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리플 XRP의 경우는 지난 9월 50%가 넘는 급등세를 보여주며 주요 암호화폐 중 최고의 상승세를 보여주었는데요. 이 거래량의 경우는 500% 이상 증가를 하게 되죠. 이 같은 거래량의 증가의 경우는 투자자들이 현재 XRP의 가격이 최저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었는데 최근 곡슈타인 미디어의 설립자이자 전 미국 하원 의원 후보인 데이비드 곡슈타인의 경우는 본인의 트위터를 통해 XRP를 계속 주시하고 있으며 더 매집하고 싶다. 반복적으로 강조하지만 리플이 SEC와의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에 XRP는 급등할 것이라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또한 방금 기사 제목에서 보셨다시피 전세 재특기 업체 탭젯의 경우는 리플사의 지지를 위한 아미쿠스 브리프 신청이라는 헤드라인이 나왔었는데 이제 이를 밝힌 인물은 리플과 SEC의 소송으로 지속적으로 추적해온 미국 연방검사 출신 변호사 제임스 K 플란입니다. 이제 민간 재특기 전세 업체 탭젯이 리플을 지지하기 위한 아미쿠스 브리프를 신청했다고 밝히게 되었는데요. 일단 여기서 나온 아미쿠스 브리프의 경우는 소송 당사자는 아니지만 법원의 판단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전문가 단체 등이 해당 사건에 대한 전문 견해를 전달하는 것을 뜻한다고 합니다. 이 탭젯은 서비스 비용으로 XRP를 받고 있고 과거 XRP 결제 지원이 자사에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시간이 갈수록 리플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으며 지원 기관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우리 두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으며 이제 얼마 전 나왔던 XRP의 가격 급등이 절대로 거품이라고 볼 수 없죠. 이제 중단기적인 시각으로 보았을 때 XRP의 가격은 $5, 장기적으로는 $10는 기본적으로 도달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소송의 진행 상황을 보게 되면 지난주 하나의 소송적인 측면 기념비적인 소식이 하나 나오게 되는데요. 바로 제레미 호건 변호사가 트위터를 통해 이제 법원이 힘먼 문서를 공개하라라는 법원 문건을 공개한 것이죠. SEC의 기업 금융국장이었던 힘먼의 경우는 2018년 공개 발언 당시 이더리움이 증권이 아니라는 발언을 하면서 리플사에게 빌미를 내주게 되었습니다. 2021년 2월 당시 최대 이슈는 이더리움이 증권이 아니라면 리플 또한 증권이 아니라는 것이었는데 그리고 1년 반이 넘은 지금 상황에서 힘먼 관련 모든 문서를 공개하라는 명령이 법원을 통해 내려진 것입니다. 이 소식이 나온 이후에 600원이었던 XRP의 가격이 700원까지 바로 급상승하게 되는데요. 거래 대금 또한 의미 있는 수준의 상승을 보여주게 되죠. 하지만 이러한 상승세는 미국 증시의 하락으로 제대로 된 빛을 발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장만 좋았다면 충분히 더 오를 수 있었지만 그러한 흐름을 타지는 못하였었는데요. 한편 SEC의 경우는 지속적으로 힘먼의 주장은 개인적인 견해이며 SEC의 전체의 방침은 아니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후 그의 강연은 SEC 직무의 일환이며 관련 문서는 정부의 내부 심의에 관한 프라이버시 보호를 규정한 심의 프로세스 특권,
즉 기사에서 많이 보셨을 DPP로 보호된다며 당초 주장을 번복하면서 문서 제출을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는 중이죠. 올해 1월 법원은 해당 문서가 심의 프로세스 특권에 의해서 보호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고 SEC는 2월 판단에 불복하며 문서 제출의 재고를 요구했지만 4월 살아 내법 판사는 SEC 측의 제기를 기각하고 문서 제출을 명령하게 됩니다. 이 같은 주장의 내법 판사의 경우는 7월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비밀 특권에 해당 문서를 이제 보호하는 것을 아니라는 판단을 내리면서 다시 한번 문서 제출 명령을 했는데 이 판결 당시 내법 판사의 경우는 SEC의 논리는 모순이 되었고 SEC는 법률 의무를 수행하는 충성심에서가 아닌 자신이 원하는 목적을 진전시키기 위해 소송을 채택했다고 강하게 비판을 하게 됩니다. 이제 최근 리플의 CEO이죠. 이 브래드 갈링하우스의 경우도 CNBC와의 인터뷰에서 내법 판사의 발언을 언급하며 SEC가 상당히 위선적이다라고 언급을 하게 되었는데 계속되는 기각 문서 제출 명령이 나오면서 SEC는 그동안 법원의 판단을 재고해달라는 재심 청구를 하였지만 이번에 토레스 판사는 이 SEC의 이의 제기를 기각하고 명령을 준수하라고 요구한 것이죠. 계속해서 문서 제출을 거부해온 SEC의 모습 그리고 지난 2020년 12월에 시작하여 현재 이 소송이 조기 해결을 위한 중요한 국면에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향후 SEC의 대응이 더욱 주목이 되고 있는 사항인데요. 여기에 더해서 힘먼 문서가 과연 재판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지 또한 역시 두고 봐야 하는 일이죠. SEC 소송 과정에서 2021년에는 리플의 모든 이메일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명령도 있었기 때문인데 유리한 카드가 있다고 반드시 이기는 건 아니었습니다.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음에도 유의미한 소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만큼 나오는 소식 하나하나에 집중해야 할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앞으로 추가적인 소식 나오는 대로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는 전례 없던 시기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특히나 환율을 보게 되면 장중 무려 1,440원을 뛰어넘었습니다. 이러한 달러의 강세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며 중국 위안화도 예외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와 같으면 달러의 강세와 암호화폐 시장의 가격은 역의 상관관계를 보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모습이 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현상들이 보여지고 있는데 이는 기관 투자자들이 현재 암호화폐 시장을 새로운 해지 자산으로 인정하며 서서히 물량을 모아가고 있는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죠. 이제 크립토 마켓만의 길을 찾아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리고 일단 온체인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전체 암호화폐 거래소 내 전체 거래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전체 암호화폐 거래소 내 전체 거래량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10월의 첫날이 1일 암호화폐 거래량이 급감을 하였는데 지난달인 9월에는 의외로 그 직전 달보다 더 많은 거래량을 기록하게 되었죠. 그 이후로는 우선은 이더리움의 머지 업데이트가 있었고 가격은 하락했지만 그 과정에서 시장을 떠나는 손절 물량이 거래량 반등에 기여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이 다음 사진을 보게 되면은 이 자료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거래량 추세입니다. 9월에 이더리움의 머지 업데이트 이후 비트코인의 시간이 왔다고 볼 수 있는데 실제로 9월 이더리움의 거래량은 고개를 숙였으며 비트코인의 거래량은 다시 반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암호화폐 시장을 이끌고 있는 양대 산맥이지만 거래량의 추세의 간극은 점점 벌어지고 있죠. 만약 이 기조가 이제 지속이 된다면 비트코인은 늘어난 거래량을 토대로 더욱 덩치를 키우며 알트코인들을 압박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합니다. 이 지금 보시는 이제 자료의 경우는 앞서 본 거래소 내 거래량 외에도 거래소 밖까지 아우르는 온체인상 거래량 그래프입니다. 온체인상 비트코인의 거래량은 지난 1년간 최저 수준임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증가 추세인 거래소 내 거래량과 달리 온체인상 거래 추세가 감소하는 이유는 거래소에서 사고팔고 하려는 모습은 늘어났을지 모르지만 장외 거래 그리고 개미 및 고래들의 움직임 등이
거의 없어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즉 이미 이탈한 투자자들은 이탈했고 남아있을 투자자들만 남아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겠죠. 온체인상의 이더리움의 거래량을 보게 되면은 이더리움 거래량 역시 이제 지난 1년간 최저 수준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나마 이더리움의 경우는 머지 이벤트에 대한 기대감으로 온체인 이동이 활발했지만 이벤트가 끝나자 다시 원상복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시장과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준다는 구글 트렌드 검색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게 되면은 현재 이제 검색량이 급감한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즉 그만큼 암호화폐가 사회적인 관심에서 상당히 멀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지표로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인데 현재 전반적인 지표를 보시게 되면 이제 이럴 때가 진정한 기회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대중을 그대로 따라간다면 위험을 피할 수 있지만 기회는 절대로 잡을 수가 없죠. 이것이 우리가 대중들과 반대로 가야 하는 이유이며 구글 트렌드는 이에 좋은 참고 자료가 될 것입니다. 정말 힘든 시간들 반복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힘든 시간이 아니라는 것에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시기 모두가 외면하는 시기 우리는 용기 있는 결단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매형상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이 시장을 바라보지 마시며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